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선택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열기, 소스, 도마뱀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마뱀을 이용해서 다양한 선택들로 오려내기도 하고 변화도 주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는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사각형 선택할 수 있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Shift를 누르면 추가가 되어집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추가가 되어지죠. 이렇게 또 이렇게 추가가 되어지고 하고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선택 영역이 요 선택된 부분만큼 제거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제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Shift는 영역을 추가시키는 것이다. Alt는 영역을 제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지금 사각형 있고 원형으로도 또 할 수 있고요. Shift 눌러서 또 추가시키고 원형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trl D를 누르면 해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을 이렇게 있으면 선, 그죠? 선을 이렇게 누르면 선이 되어지고요. 세로선을 그리고자 하면 요 단일 열 선택 윤곽 도구를 눌러서 Shift 누르면 두 개가 되어지죠. 점선은 이 점선 영역에서 명령을 다 줄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획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레이어를 추가하고 여기에 선 연습 이렇게 하고요. 선택 도구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획, 그 다음에 굵기 5픽셀 할까요? 색깔은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빨간색. 그리고 안쪽으로 자,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확인하면 그리고 이제 영역을 해제하는 방법은 Ctrl D를 누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눈을 요 레이어 선 연습에 눈을 감으면 선이 안 보이고 또 보이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요 영역만큼을 제거하고 싶다면 선 연습 레이어에서 사각형 선택 툴을 선택해서 요만큼 선택해서 선 연습에서 그죠? 키보드에 딜리트를 누르면 지금 배경 도마뱀 선택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선 연습에 그려진 선이 지워지게 되겠죠. 영역을 선택한 만큼 딜리트 하면 지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선택 영역을 D 하면 해제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을 이렇게 또 그린다 그죠?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찬가지로 획 눌러서 똑같은 굵기와 색깔로 확인하면은 이와 같이 선을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릴 수가 없다. 그죠? 이런 것들은 모양 탭에서 빌려오게 되어집니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한번 그려볼까요? 그릴 때는 색칠이 안 칠해지는 요 패스, 펜 툴이 여러 있는데요. 어떤 버전에 따라서는 패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PATH, 패스, 길이죠. 그죠? 안내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를 선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색칠이 안 칠해지도록. 그리고 요 안쪽 부분에 가서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고 컨트롤 엔터를 쳐야지 이렇게 영역이 지정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바깥에서 너무 적게 하니까 그렇다. 반경이 지금 15인데 그죠? 좀 줄이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정도인데요. 10 정도로 줄이고요. 모서리가 좀 더 완만해지지 않겠죠. 이렇게 완만하게 하려면 더 둥글게 하려면 반경의 크기를 크게 해주면 됩니다. 그죠? 컨트롤 엔터 하면 이렇게 영역이 지정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점선이 되면은 선택 영역이 되면요. 더 이상 쉐이프 툴 여기에서는 명령을 선을 그린다든지 색칠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명령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줘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선택 영역을 선택해서
여기에 오른쪽 버튼으로 단축 메뉴죠. 오른쪽 메뉴 단축 메뉴로 명령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획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쉐이프를 누르면은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나타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선택 영역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획 굵기는 2 정도로 줄까요? 그리고 색깔은 노란색을 한번 줘볼까요? 노란색 확인. 그리고 확인 누르면요 이와 같이 노란색이 적용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역을 해제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우리 컨트롤 D를 눌렀던 거 기억나죠? 컨트롤 D 됩니다. 그러면 컨트롤 Z 하고요. 원 상태로 돌리는 거죠. 요 사각형 선택 영역이 선택된 상태에서 바탕화면에 꼭 눌러주면요. 또 영역이 해제되어집니다. 꼭 눌러주면 해제되시죠.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축키는 외우면 좋고요. 잊어먹었을 때는 요 사각형 선택 툴을 눌러서 바탕화면에 꼭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선택 영역을 이용해서 사각형 또는 쉐이프 툴에서 모양을 가져와서 선을 그리는 것을 연습했는데요. 또 여기에 보면 선 있잖아요. 그죠? 선 꼭 눌러서 이렇게 Shift 누르면 수평으로 그립니다. 컨트롤 엔터 하면 마찬가지로 짧은 선을 그릴 수 있죠. 아까 여기서 이 선은 전체가 다 선택되어지는 거 아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선을 선택해서 짧게 선택하고 컨트롤 엔터 하면은 요만큼 영역을 선택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명령을 주려면은 여기에 선택 영역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죠? 획. 그 다음에 똑같이 해볼까요? 확인. 그렇게 되면요. 컨트롤 D 누르면 짧은 선도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또 여기에 보면요. 쉐이프 툴에 보면 여러 개 많이 살고 있는데 사용자 정의 모양에 보면요.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요. 모두 표시해서 이 부분, 토끼 부분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토끼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고요. 마찬가지로는 선만 나타나는 패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들어가서 토끼를 선택했습니다. 저 패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색깔이 칠해지지 않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치면요. 이렇게 영역이 지정되어집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선을 그릴 수 있죠. 선을 그리려면 사각형 선택 툴 이 부분이 되어지겠죠.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누르면 획이라는 부분이 나타나죠. 획 눌러서 색깔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죠?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영역을 따라서 선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컨트롤 D. 다양한 선과 또 외곽선을 주는 연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선에 대한 명령을 주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에서 사각형과 원과 수평선 또 수직선을 선택할 수 있고 여기 없는 것은 이 쉐이프 툴, 또 모양 툴에서 빌려와서 컨트롤 엔터를 해서 선택 도구를 선택해서 명령을 줄 수 있다 하는 것 잘 이해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눈을 잠시 감고겠습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서 이제 선 연습은 끝이 났고요. 명령을 주는 방법 끝이 났고요. 이제는 이 도마뱀 부분만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일반 레이어로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이름은 레이어 제로 도마뱀으로 이름을 줄까요? 도마뱀 엔터 하면 이렇게 레이어의 이름이 도마뱀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모양을 따라 영역을 선택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올가미 툴인데요. 라쏘 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처음에 있는 라쏘툴 올가미 도구는요, 내 손이 가는 대로 자유로 이렇게 따라가면 손이 떨리면 떨리는 대로 이렇게 움직일 것이고요. 손이 제대로 이래 가면은 제대로 이렇게 영역을 딸 수 있는 모양을 이렇게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올가미 도구가 되어집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눌러서 올가미 도구를 선택하고요. 자, 손이 안 떨려야 될 텐데요. 여기서부터 손을 꼭 눌러서 손을 띄면 안 됩니다. 왼쪽 마우스 계속 따라서 그려갑니다. 그죠? 그려갑니다. 삐끄덕하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싶으면 이쪽 안쪽으로 와서 가까이 가서 손을 딱 넣으면요, 이렇게 한 바퀴 돈 만큼 영역이 지정되어지죠. 그리고 아까 우리 학습했지만 Shift를 누르면 플러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계속 그려주면 됩니다. 이 부분 또 이렇게 따라가서 한목이 다 그려줘도 되고요. 이렇게 추가를 지켜도 좋습니다. 이렇게 와서 또 힘들다 싶으면 손을 탁 놓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되어졌죠. Shift죠. Shift와 같이 누르면 영역을 추가시킬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손이 떨려가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어쨌든 또 손을 딱 놔가지고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고 아래쪽 부분도 덜 선택된 부분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와서 이 정도 와서 손을 딱 놔주면은 전체가 선택되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또 선택 안 돼야 될 부분이 선택이 되어졌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제해야 되는데, 여러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깥쪽 제거할 부분을 포함을 시켜버리면요, 이 부분이 제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보드에 Alt 키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생기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그리고 바깥으로 이렇게 제거시킬 부분을 포함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시작점에 갖다 붙겠죠. 손을 놓으면은, 그러면 그 영역만큼 제거가 되어지는 거죠. Shift와 Alt 키. 그리고 일반 낫소툴, 올가미 툴은 자유롭게 손이 가는 대로 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딴 데로 복사하고 싶다면요, 파일에서 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픽셀을 400, 500 픽셀로 하고 72 RGB 색상으로 해서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이제 이동하고 싶다면은 이 부분에서 컨트롤 C 하고 작업 영역에 와서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영역이 선택된 부분을 가져올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동 툴을 이용해서, 그죠? 이동 툴을 이용해서 잡아서 이렇게 끌고 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 툴 선택하고 꼭 눌러서 끌고 와서 없어졌다고 놀라지 말고 플러스 되어 있죠. 요 밑에 손을 탁 놓으면은 이쪽으로 이동이 되어집니다. 컨트롤 Z. 자, 이제 이 부분을 삭제하고요. 딜리트 해서 삭제하고요. 다른 두 번째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 선택되어진 부분 아깝다, 그죠? 컨트롤 D 해서 해제하고요. 자, 올가미 툴에서요. 올가미 툴에서 이제는 두 번째 다각형 올가미 도구입니다. 이거는 직각으로 선택할 때 사용하는 것. 꼭 눌러서 손 띄고 꼭 누르고 꼭 누르고 촘촘하게 눌러주면은 곡선도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꼭 누르고 꼭 누르고 이거는 적합하지 않죠, 그죠? 이건 어떤 때 사용하냐면은 직각으로 꼭 누르고 손 띄고 꼭 누르고 손 띄고 꼭 누르고 손 띄고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선택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다각형 선택 툴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더블 클릭, 그죠? 도형이나 이런 것의 모양을 달 때 적합한 것이 되겠죠. 자주 촘촘하게 이렇게 찍어주면 곡선도 그릴 수 있습니다. 컨트롤 D에서 이 부분 한번 해볼게요. 꼭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하면은 되기는 됩니다만 아무래도 원형을 그리는 데는 좀 부적합하죠, 그죠? 컨트롤 D. 자, 이제 세 번째 도구가 있는데요.
마그네틱 렉탱글 라소툴이죠. 그죠? 그래서 자석 올가미 도구. 세 번째 도구는 자석 올가미 도구인데요. 이 부분은 경계선이 분명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경계선 꼭 가서 손을 놓고요. 이렇게 경계선을 따라가면 경계선을 따라서 자기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영역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그죠? 힘들다 싶으면 한번 꼭 눌러도 좋습니다. 자꾸 좀 정밀한 작업을 할 때는 그렇지 않고 큰 부분은요. 그냥 경계선에 가서 이렇게 따라가면요. 경계선에 가서 이렇게 경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부분에 와서 더블 클릭. 자, 선택되지 않은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죠. 이런 부분은 다각형을 해볼까요? 이 부분은 Shift 누르면 플러스 할 수 있다 했죠. 꼭 눌러서 이런 부분은 다각형을 해도 충분히 되니까 시작점 가까이 와서 더블 클릭하면은 다 선택되어졌죠. 이 부분은 선택되더라도 복사되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올가미 도구로 해서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Shift를 눌러서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포함을 시켜서 손을 놓으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도구는 자석 올가미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가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손에 있고 익숙한 것, 잘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동 툴을 이용해서 끌고 오거나 컨트롤 C를 이용해서 복사하고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됐고요. 컨트롤 D 해서 해제했습니다. 그럼 올가미 툴 3개는 다 했습니다. 그죠? 손이 가는 방향으로 그대로 따라오는 것. 다각형 올가미 도구는 직각으로 영역을 지정할 때, 자석 올가미 도구는 경계선을 따라서 영역을 지정할 때입니다. 자, 이제는 어떤 도구를 쓰냐면요. 그 옆에 보면은 자동 선택 도구와 빠른 선택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선택 도구는요, 동일한 색상에 대해서 영역을 지정하는 거죠. 꼭 누르면요, 같은 색깔이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선택하는 거죠. 선택되지 않은 부분은 Shift 눌러서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죠? 그럼 지금 도마뱀이 선택되지 않고 바깥 부분이 선택되어졌잖아요. 이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려면요, 컨트롤 Shift 누른 상태에서 I를 누르면 도마뱀만 선택되었습니다. 그죠? 또 메뉴에서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메뉴에서는 선택에서 반전, 그죠? 선택에서 반전. 그러니까 컨트롤 Shift I 단축키는 똑같죠. 그죠? 그래서 메뉴에서 해도 좋고 또 컨트롤 Shift I 단축키를 외워도 좋은데요. 자주 사용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트롤 D에서 해제하고요. 이 부분이죠. 이번에 빠른 선택 도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요. 동일 Shift를 누르지 않아도요. 선택되어진 영역이 모두 다 같은 색깔이 되어 있는 부분, 비슷한 색깔은 전부 다 선택이 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파란색 계통이죠. 그죠? 꼭 누르고요.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지금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하고 됐죠. 이렇게 좀 더 정밀한 부분이다 하면은 요 선택 영역의 크기를 조금 줄여도 좋습니다. 그러면 작은 부분 있잖아요. 손처럼 가는 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정밀하게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슷하게, 그죠?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다 선택이 되어졌죠. 이거는 Shift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컨트롤 D에서 바깥에 한번 선택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동일한 색깔은 이렇게 선택되어지죠. 영역이, 그죠? 요것도, 이 부분도 비슷한 어두운 부분이 같이 선택되어져 버렸네요. 그럼 이 부분을 더 적게 해서 선택하면 되겠죠. 단계를 갖다 낮춰주면 되겠죠. 이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컨트롤 Shift I 누른 상태에서 이 부분을 포함시켜 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자석 올가미 도구나 또는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경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서 포함을 시켜주면 된다. 그죠? 더블클릭.
또 안 된 부분은 꼭꼭 눌러도 좋습니다. 영역 경계선이라도 꼭꼭 눌러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집니다. 어떤 도형을 선택할 때 어떤 도구가 가장 좋으냐, 그죠? 그건 아무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올가미, 다각형, 자석 올가미 도구, 또 이제 빠른 선택 도구, 자동 선택 도구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올가미 도구, 손이 가는 대로 영역을 지정한다. 다각형 올가미 도구, 직각 모양의 영역을 지정할 때 사용한다. 자석 올가미 도구, 경계선이 분명한 영역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빠른 선택 도구, Shift 키 누름 없이 동일한 비슷한 색깔을 계속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죠? 자동 선택 도구, 동일한 색깔을 한목에 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도구를 사용하여서 모양을 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